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전기기초과외, 전기기기 과목의 동기기의 동기발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세부적인 주제까지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했지? 언제나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지 뒤에 가서 새로운 걸 배울 때도 지난번에 무엇을 했었다 이걸 통해서 연결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 특히 이 전기기기 과목은 그 성격상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빠랑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뒤에서 공부할 때도 더 편해.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바로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이야. 혹시 병렬 운전이라는 게 뭔지 알까, 동이는? 글쎄. 예전에 한번 우리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직육이에서도 했고, 전동기는 굳이 병렬 운전할 필요가 없는 게 단독으로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거든. 뭐 2개 이상 써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하려면 그만큼 더 큰 용량의 전동기를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발전기 그리고 뒤에 가서 별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하나만 갖고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추가로 더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오빠가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이렇게 A 발전기와 B 발전기가 있어. 그래서 A 발전기에서는 100kg의 전기를 이렇게 생산을 해. 근데 평소 때는 부하를 한 50 정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점차 에어컨을 켜기 시작해. 그래서 이 부하의 용량이 50kg였던 것이 125kg까지 올라가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A 발전기만 갖고는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서 전기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전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큰일 나겠다. 정전이 일어나고 복구도 쉽지 않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비상용으로 쓰고 있던 임시 발전기 B를 켜. B도 A랑 똑같은 스펙이라서 똑같이 100kg를 공급한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발전기를 돌리고 바로 여기 이제 스위치, 보통 이제 개폐기라 그러지. 이 개폐기를 모두 다 전기를 연결을 딱딱딱딱 해주면은 B에서 생산되는 전기도 부하를 담당할 수 있고 A에서 생산되는 전기도 부하를 담당해. 즉 발전기 2개가 같이 돌아가니까 충분히 전기도 공급할 수 있고 또 추가로 더 에어컨을 켜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여유 있게 다룰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2대 이상의 발전기를 함께 돌리는 걸 가리켜 병렬 운전이라 그래. 실제로 이 회로도 병렬 회로이고 비단 발전기뿐만이 아니라 변압기 있잖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변압기도 이렇게 병렬로 운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전동기를 병렬로 운전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 왜냐면은 그만큼 더 전동기에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는 그만큼 힘을 센 전동기를 만들면 되지 전동기를 2대를 돌린다고 해서 힘이 세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발전기와 변압기 쪽에서는 해당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락에 대해서 공부했지. 서로 뭐 부하 없이 연결이 되면 뻥 터진다 그러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 말 그대로 이렇게 병렬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 연결을 해버리거나 아무 발전기나 갖다 놓고 빵 연결을 해버리면은 전기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단락 같은 게 일어나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술자가 될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알아봐야 돼. 그래가지고 4가지의 중요한 것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동희가 옛날에 전기 이론에서 공부를 했을 때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전압 기억나지? 전압 기억나지? 전압의 순식값 공식 기억나? 어. 자, 그게 어떻게 되나? 소문자 VT는 VT는 루트 2 시력값 V 사인 가로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뭐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날 거야. 그치? 단위는 역시 볼트.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오메가 T라는 거 이게 각속도의 개념이라 그래서 오메가 T는 뭐와 똑같다 그랬지? 오메가 T는 2파이 FT 그렇지. 이거와 같다 그랬잖아.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 자, 하나씩 보자. 그래. 먼저 누트의 V라는 것은 무엇과 같냐 그러면은 크기와 같다. 크기. 전압의 크기. 자, 그리고 사인이라는 것은 파형과 같아. 파형. 그리고 오메가 t, 즉 2파이 ft에서 f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주파수. 그치, 주파수와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세타, 이거는 바로 위상과 같다. 위상. 즉 병렬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 이 네 가지가 모두 같아야 되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은 삼상 같은 경우에는 상회전까지 같아주면 모든 조건이 다 맞게 돼. 그래.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기능사 시험에 객관식으로도 내기 좋지. 다음 중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크기도 같아야 된다, 파형이 같아야 된다, 전류가 같아야 된다, 위상이 같아야 된다 이러면은 전류에 대한 얘기는 오빠 한 적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봐야 되고 오빠도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그 공부할 당시에는 뭐 이해하고 그러기보다는 영혼 없이 공부를 했어.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 보통 앞 글자만 따서 외우자 해가지고 오빠가 그때 외운 게 우리 집 주위에 공원이 있잖아. 바로 그걸 이용해서 했는데 공원이 영어로 뭐야? 파크.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 집 주위에 공원이 있다를 따서 주위 파크 이렇게 외워서 뭔지 알겠지? 앞 글자만 딴 거야.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 근데 이거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마음이 급하면 외워야지. 외워두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다 끝났다. 좋지. 좋아. 라고 하면은 소망김 기사의 어떤 브랜드에 맞지 않게 너무 성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좀 세세한 것까지 오빠 설명을 해줄게. 왜냐? 이 세세함 속에서도 시험 문제를 낼 만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출제자라면은 이 크기 파형 이런 거는 그냥 이번에 난이도에서 좀 쉽게 내자 할 때 낼 거고 이번에 좀 난이도 좀 어렵게 내자 하면은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세한 분야에서 낼 것 같아. 분명한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 문제는 나와. 그래. 기출문제 풀어봐도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꼭 나오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바로 크기에 대한 거야. 지금 우리가 발전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발전기의 핵심은 유기기전력, 즉 기전력이라 그랬잖아. 전원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 바로 그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 회로를 한번 보자. 지금 이 회로가 오빠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녀석을 좀 멋있게 전기하는 사람답게 그린 건데 A라는 발전기와 B라는 발전기 두 대가 있고 부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사이에는 단자전압 V가 있고 A에서 생산되는 유기기전력을 EA, B에서 생산되는 유기기전력 EB로 하고 뭐 IA, IB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류야. 뭐 전기자 전류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ZS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기 임피던스라 해서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이게 이제 병렬로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전압은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가 된다 이거잖아. 즉 IA와 IB를 합한 게 I로 해서 부하로 간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A와 이 B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다르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이를 이렇게 뺑뺑 도는 순환 전류가 하나 생기게 돼.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무효 순환 전류라 그래. 무효 순환 전류.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효 횡류라고도 해. 횡류. 뱅뱅 돈다. 빙빙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녀석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상 뭔가 발전기의 출력을 100% 기대할 수가 없겠지. 아깝게 손실되는 게 생기잖아. 그래서 이런 기전력의 크기를 갖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자, 그게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먼저 무효 순환 전류, 즉 무효 횡류의 공식부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자. 이것은 가르쳐 우리가 IC라 그랬지. 여기서 보면
이 IC가 C가 뭐일 것 같아? C? C. 서큘. 서큘. 거의 비슷해. 내가 보기에는 약간 서킷 같은 느낌? 중요한 거 아니지? 아니 이 IC가 어쨌든 순환 전류인데 자 IC는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일단은 임피던스가 두 개로 있잖아. 오, 그래서 ZS.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분자 쪽에서는 당연히 기전력 V와 해당하는 볼트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A에서 생산되는 기전력에서 B에서 생산되는 기전력을 이렇게 빼준다. 자, 이거 공식이 어려운 것 같아도 오음의 법칙 기억해봐. I는 Z분의 V, 그치? Z분의 V. Z분의 V와 같잖아. 그거와 비슷한 거야. 다만 임피던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합해주고 그리고 기전력에서의 서로의 차이는 빼주면 돼. 이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동기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공식 예전에 오빠가 살짝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E는 4.44 4.44 기억하는구나. 4.44 F N 그리고 파이 그리고 KW. KW가 뭔지 기억나나? 모르겠어. KW는 이거는 이제 권선계수라고 오빠가 그 당시에 뭐 분포계수, 단절계수 이런 거 막 계산했던 기억나. 모르겠으면 앞에 강의 다시 보면 기억날 거야. 자, 나머지는 대충 알겠지. F는 뭐 주파수, 맞아요. N은 뭐야? 권선수, 건선수, 그리고 파이는 뭐야? 자속. 자속,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어. 사실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보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게 하면 돼. 왜 그러면은 이렇게 유기기전력의 차이가 생기냐 했다면은 바로 계자 저항의 변화로 계자 전류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잘 봐봐. 계자 저항. A 발전기의 계자 저항 같은 경우가 뭐냐? RF가 뭐야? 계자 저항이잖아. 그치? 이 녀석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은 알다시피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는 작아지겠지. 계자 전류가 작아져. 이해가지? 여기까지는. 자, 그렇게 되면은 계자 전류가 줄어들수록 자속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치? 자속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유기 기전력이 줄어들지. 그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 발전기의 기전력이 너무 높아. B보다. 그러면 이걸 조정하려면은 결국에는 A의 계자장을 높게 하면 돼. 그렇게 되면은 결국 A의 유기기 전력이 떨어져. 그래서 원인은 바로 이 계자 저항값 자체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계자 전류, 즉 여자 전류 자체가 변화를 준 거라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라면은 바로 이 계자 저항 값을 조정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해하겠어? 자, 그래. 그래서 이것도 오빠가 간단하게 써줄게. 원인. 계자 저항. 커지든 작아지든 뭔가 변화가 생긴 거잖아. 바로 RF 변화. 그러면은 대책. 계자 저항을 일정하게 조정을 해주면 되지. 방금 전같이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계자 저항을 낮춰주면은 유기기 전력이 커지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은 기전력의 위상도 같아야 돼. 결국 이 얘기가 뭐냐? 서로 안 맞는 거. 위상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달리 말을 하면은 세타가 위상이라 그랬지. 세타 A와 세타 B가 서로 다를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야. 위상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위상에 대한 차이가 서로 다르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바로 유효 순환 전류라는 것이 흐르게 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기전력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무효 순환 전류라 그랬잖아. 근데 위상이 서로 다를 때는 유효, 서로 또 달라.
유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걸 우리가 알아둬. 유효순환 전류라는 단어도 앞서 무효순환 전류와 비슷하게 유효획류라고도 해. 유효획류라고도 하고 또 이 말을 더 많이 써. 동기화 전류.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몇 가지 공식만 우리가 간단하게 외워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지금 오빠가 방금 말한 유효순환 전류 같은 경우도 똑같이 IC를 쓰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분모는 임피던스는 똑같아. 이 ZS 동기 임피던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러는데 여기에서 무효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빼준 개념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빼주는 게 아니라 EAB 즉 EA와 EB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이 좀 깔끔하게 고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똑같이 EZS분의 EEA고 사인 2분의 델타야. 델타 6 아니야. 델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사실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이 기전력의 위상 쪽에서 우리가 외워야 할 중요한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런 순환 전류로 인해서 서로 부하 자체가 뭐 플러스 부하로 만드냐 아니면은 마이너스 부하로 만드냐 이래가지고 위상을 서로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갖고 동기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 왜냐? 우리는 동기발전기니까 항상 속도와 주파수가 같아야 되거든. 이걸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유효 순환 전류로 인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전력 이걸 가르쳐 우리가 수수 전력이라 그래. 지금 오빠가 빨간색으로 써주는 거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둬. 수수 전력이라는 거는 우리 뭐 물건을 주고받고 할 때 거래를 하는 걸 매매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수수료가 있지. 이게 뭐냐? 줄 수, 받을 수. 그 수수란 게 뭐겠어? 주고받고 하면서 생기는 전력인 거야.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동기화 전류로 인해서 동기화를 맞추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전력. 그걸 가리켜 바로 수수 전력이라 그래. 수수 전력의 크기는 PS, S가 뭐 수수의 수수 S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EZS분의 EA의 제곱에 사인 델타다 이거야. 바로 여기 오빠가 유효순환 전류 있잖아. 이 공식에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 공식에서 결국 잘 보면은 알겠지만은 EEA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하나의 EA로 해서 제곱을 한 것이 바로 수수 전력인 거야. 이해하겠어? 그리고 사인 델타라는 것은 거기에서 서로의 어떤 그 위상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 그 위상과 그러니까 A에 대한 위상차와 B에 대한 위상 차이 그 차이를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델타라는 거.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바로 동기화력이라는 게 있어. 동기화력은 수수 전력에서 미분한 개념인 거야. 미분이라는 것은 어느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를 하냐, 즉 변화율의 개념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것도 동기화력은 공식이 좀 비슷해. 똑같이 PS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좀 차이를 두려고 위에다가 이렇게 닷을 놓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델타에 의해 미분을 하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이걸 미분 공식을 쓰면은 이게 D가 이제 미분한다 이거거든. 그래서 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건다 어느 것을 바로 앞서 공부하는 수수 전력 공식을. 그래서 이를 계산을 하면은 똑같이 이러고 똑같이 2A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런 거야. 단위는 전력이니까 와트. 여기도 와트다.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 위상 쪽을 얘기를 할 때는 유효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 이거에 대한 공식, 수수 전력에 대한 공식, 동기화력에 대한 공식
이 세 가지는 같이 외워두면 돼. 근데 솔직히 이 공식에 대입해서 보는 문제 정도는 나올지언정 공식 같은 거 그냥 막 그대로 해서 뭐 바르게 찍어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수수 전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위상 차이로 인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도움이 안 되는 전력인 거지. 근데 그것을 이제 바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기는 그 델타 각도를 바로 잡기 원상복귀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동기화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봐야 게 뭐냐? 크기도 보고 위상도 봤어.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와 주파수, 파형이 파형. 남았다. 자, 그러면 이번엔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자, 주파수라는 것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게 60Hz잖아. 60Hz가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동기 발전기란 말이야. 동기기의 가장 큰 특징은 주파수와 속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최초의 조건이 있는데 주파수가 당연히 다르면 안 되겠지. 자, 주파수가 일치를 해야 돼. 우리가 쓰고 있는 게 60Hz인데 다른 발전기에서 혼자 50Hz를 만들어 봐. 그럼 벌써 뭐 파형도 다 틀리게 되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겠지. 당연히 주파수는 같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은 당연하지만 기전력도 위상 자체가 달라지게 되겠고 그만큼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그 동기화 전류 있잖아. 유효 횡류 그것도 흐르게 되고 이게 이제 점점 심하게 되면은 난조의 원인이 돼. 난조. 일치하면.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FA와 FB가 서로 같지 않다. 이러면은 첫 번째로 생기는 게 난조가 생긴다. 난조. 난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단자 전압의 진동이 발생한다. 근데 단자 전압의 진동이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난조가 생기게 돼.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가 서로 다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주파수를 잡아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애초에 주파수가 맞는 것을 같이 사서 쓰는 게 맞지. 괜히 뭐 우리나라 60Hz 쓰는 건 뻔히 아는데 50Hz 발전기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조건이 뭔지 기억날까? 파형. 그렇지, 파형이잖아. 역시 보통 이제 파형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정연파를 쓰는 것이 맞아. 근데 정연파도 예쁘게 생긴 정연파가 있어.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 A라고 하는 발전기에서는 예쁘게 이렇게 사인파 곡선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 근데 B라고 하는 녀석을 샀는데 이것도 분명히 사인파, 즉 정연파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랬는데 이렇게 파형을 보니까 안 이뻐. 뭔가 막 불안해.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잘못 만든 거잖아. 그러면은 발전기 제작소에 때 연락을 해서 바꿔달라 그래야 돼. 물려야 돼. 그래서 파형이 일치하는 거 역시도 애초에 제조상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제조사한테 이거는 수리를 해주든지 물건을 바꿔주든지 하세요 이래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술자들이 애초에 잘못 만든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무효 횡류가 뭔지는 기억나지? 아까 나왔어. 무효 순환 전류가 곧 횡류야. 횡류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래서 파형도 일치하는 것 대책은 그냥 물건을 바꿔라.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서 기본적인 네 가지 플러스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은 3상의 상회전이 같아야 돼. 이거는 그래서 단상 발전기다 그러면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의미가 없어. 단상 자체는 이미 3상에서 끄집어 나온 거거든. 그런데 3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회전이 같아야지.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혼자 상회전이 거꾸로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뭐 전기가 생산은 될지언정 나중에 전동기 같은 걸 물리면은 삼성 전동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회전도 같아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오빠가 이야기한 이 5가지 조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기발전기의 중요한 조건, 이 2가지만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동기발전기는 거의 끝나.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먼저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이라는 게 있어. 자기여자라는 게 뭐일 것 같아? 일단은 자기 스스로 자석을 만들어내는데 여자가 자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였나? 그치? 이거는 이제 보통 발전기 자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발전소를 통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같은 데에서 많이 쓴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곳이 바로 발전소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집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보통 이제 송전탑을 이렇게 타고 전기가 온단 말이야. 그치? 물론 중간에 뭐 변전소도 있고 이러고 하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장거리 송전송로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집에 무브화, 그러니까 전선은 연결되어 있는데 집에 누가 차단기를 다 내리고 가가지고 더 이상 전기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브화 상태로 이렇게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장거리 송전선로를 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우리 전기 이론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잘 되살피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위상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유도성 지상 전류와 용량성 진상 전류, 그리고 유도성 지상 전류 같은 경우는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이 늦어지는 걸 얘기했었지. 좀 더 늦게 나간다 뭐 그랬었잖아.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리액턴스 중에서도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 즉 인덕턴스 성분 때문이라 그랬었어. 인덕턴스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코일이야. 코일 같은 게 대표적으로 집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 모터가 돌아가는 게 있겠지. 예를 들면 선풍기가 있겠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게 다 내부에 코일이 많이 감싸 있어. 사실은 그래서 본래는 지상 전류가 많이 흘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서 이 집에 전기를 전부 다 차단을 했어. 전기요금 많이 나온 게 싫습니다 해갖고 전기를 못 들어가게 딱 막았어. 자, 그렇게 된다는 거는 발전기에서 열심히 생산된 전기가 무부하가 되겠지. 부하가 없는 거야. 로우 로드. 이렇게 무부하 상태이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송전선 자체에도 우리가 이제 공부는 안 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전기기사 가면은 전력공학에서 선로정수라는 걸 통해서 이 송전선로 자체 내에 인덕턴스 성분, 즉 L 성분과 커패시턴스 성분, 즉 C 성분 같은 걸 배우게 돼. 그런데 이렇게 무부하 상태에서는 바로 커패시턴스에 해당하는 C 성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 어떤 문제를 생기냐? 바로 이 진상전류 자체로 인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겨. 자, 그런데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공부할 때 단락전류가 생기면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 자속이 떨어진다 그랬었잖아.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코일 때문에 감자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나지? 반면에 커패시턴스는 그 전까지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이 송전선로는 커패시턴스, 즉 C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석이 올라가. 그치? 증자가 생긴다 그랬잖아. 기전력 자체가 높아지겠지. 자속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이런 증자 작용으로 인해서 송전선로에 이르는 진상전류에 의해서 발전기 스스로가 여자가 돼버리는 거야. 발전기 스스로가 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자를 해서 자석을 만들어서 전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추가로 또 여자가 돼버린다. 그러면 전압이 더 올라가게 돼버려. 그렇게 되면은 뭐 심각할 경우에는 발전기도 고장나고 뭐 그 연결해주는 설비 같은 것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원인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발전기가 잘못한 게 아니야. 발전기에서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집이나 뭐 건물 같은 데로 오는 전선에 있는 시성분, 즉 커패시턴스 때문에 생기는 진상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원인. 바로 진상전류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바로 그치 증자 이로 인해서 발전기의 기전력이 더 올라가는 거야. 즉 발전기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열심히 전기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전기를 안 써가지고 시성분에 의해서 발전기 스스로가 여자가 또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를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걸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페란티 현상이라고도 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능사에서는 언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이 송전이나 배전 이쪽에 대해서 기사급에서는 전력공학이라 따로 가르치거든. 거기에서 페란티 현상이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줘.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상전류고 지상전류고 위상차가 몇 도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 90도. 그치? 90도라는 거는 결국 2분의 파이, 그치? 그렇게 생긴다 그랬잖아. 결국 이 90도 빠른 진상전류가 생겨서 그렇다면은 이 90도 빠른 진상전류를 제거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알아두자. 우리는 기술자야. 문제가 생겼다고 팔짱 끼고 도망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만큼 90도 늦은 지상전류를 흘려보내면 돼. 그래서 그에 대한 방법으로 뭐냐? 먼저 동기조상기를 부족여자로 하여 90도 뒤진 지상전류를 발생시킨다 이런 거야. 간단하게 이걸 가르쳐 동기조상기 병렬운전이라고 할게. 조상기라는 게 뭘 것 같아? 모르겠는데. 자, 앞으로 이런 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조절을 해준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상은 뭘까? 상? 위상을 말해. 조상기라는 건 그래서 위상을 조절해준다, 상을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동기라는 거는 앞서 말했듯이 뭐 주파수와 속도가 같은 건데 이 동기 발전기에 맞는 조상기, 그 위상이 지금 90도가 빠르다 그랬었잖아. 그것을 90도 더 늦게 이렇게 흘려주면 되겠다 이거야. 자, 두 번째 방법은 블로 리액터라는 것을 설치를 한다 이거야. 블로라는 단어, 분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글쎄, 분권? 오, 비슷해. 분권. 네? 자, 이 블로라기에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자로 하면 블로라는 건 길을 나눈다. 즉 병렬과 같아. 근데 우리가 앞서 직류기에서도 직권은 직류, 분권은 병렬 기억나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리액터를 설치를 할 때 블로로 한다는 거는 결국 병렬로 리액터를 설치한다 이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리액터라는 게 뭐 어떤 그 기계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코일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코일이라는 것 자체가 인덕턴스를 갖고 있고 이게 그만큼 지상전류를 흘린다 그랬잖아. 그걸 병렬로 여기저기 설치를 해줘갖고 앞서가는 그 진상전류를 늦추게 해주자 이 얘기야. 그래서 코일을 병렬로 설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물론 이런 리액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기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 바로 발전기 그리고 변압기 이걸 역시나 병렬로 운전한다. 왜 그런 줄 알아? 일단 우리가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좀 전에 오빠랑 길게 공부를 했잖아. 결국 2대 이상을 돌리는 게 병렬 운전인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동기 전동기가 끝나고 나면은 변압기 항목을 공부하는데 이 변압기도 결국에는 병렬로 운전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이 발전기와 변압기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내부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코일이 감겨 있어. 자, 코일 하면은 바로 인덕턴스 성분을 말하지. 인덕턴스 성분이 결국 병렬 운전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되겠지. 인덕턴스 성분이 늘어난다. 이 얘기는 달리 말을 하면은 C, 커패시턴스가 떨어지게 되지.
근데 자기 여자 현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진성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커피스턴스 성분이 떨어지면 진성전류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여자되는 자기 여자 현상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위에 말한 블루 디렉터와 비슷한데 굳이 블루 디렉터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난 차라리 좀 돈 더 들여서 발전기 하나 더 살래, 변압기 하나 더 돌릴래.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된다 이거야.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락비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 단락비는 IM분의 IS. 그게 단락비를 크게 해줄 필요가 있어. 자, 이거는 일단 단락비의 공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자. 단락비는 KS고 공식 기억난다 그랬지? 뭐야? IM분의 IM분의 IS. 그치? IM분의 IS 즉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라 그랬어. 이 단락 전류에 해당하는 IS가 뭔지 혹시 기억나? IS는 IS는 동기 임피던스 분의 기전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상전압이라 그랬었지. 기억나지? 자, 그러면은 단락비를 크게 한다는 거는 IS를 크게 한다는 거지. IS를 크게 한다는 것은 동기 임피던스를 크게 작게 해? 작게. 그치. 이게 중요한 거야. 동기 리액턴스.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할 거.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해야지 단락비가 커져. 단락비가 큰 물건은 바로 철기계라 그랬지. 철기계의 특성 같은 거 지난 강의에서 오빠가 쭉 설명했잖아. 되게 남성스럽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 어쨌든 단락비를 크게 해준다. 이것은 동기 임피던스를 낮춰준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네 가지 대책 방법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니까 이걸 일일이 외우려면 이해가 안 가. 근데 방금 오빠가 설명한 걸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거야. 알았어. 자,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동기 발전기에서는 난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 난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오빠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없어야 된다 그랬어. 난조 현상. 결국에는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동기기잖아. 근데 이 동기기의 가장 큰 특성은 주파수와 속도가 같아야 돼. 즉 속도가 일정해. 왜냐? 주파수 자체가 변할 이유가 없잖아. 한번 만들었으면은. 그래서 그 주파수대로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 60Hz에 맞게 속도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전기를 많이 쓰겠대. 그래서 부하가 갑자기 확 변해버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이걸 봐봐. 이렇게 일정하게 고요하게 돌아가다가 부하가 갑자기 확 늘어나. 전기를 많이 쓴다 해서. 그러니까 막 들쑥들쑥해. 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 속도가 일정하게 돌아가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일정하게 돌아가는데 난조 현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다가 이걸 제대로 못 잡는 거야. 즉 조절이 어렵다. 조절이 어려운 상태를 가리켜 난조 현상이라 그래.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이거는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어렵더라도 조절이 되면은 다행인데 혼자 이렇게 뭐 서로 막 이렇게 날뛰다가 혼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 하고. 자, 그런 걸 가리켜 우리가 기차가 자기 내일 밖을 벗어나는 것도 탈선이라 그러지. 엑소더스 같이 튀어나가는 걸 가리켜 탈조 현상이라 그래.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은 탈조와 다르게 난조라는 거는 이렇게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 상태인 거야. 그래.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자, 이런 난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또 있어.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전 같이 부하 변동이 심하다. 부하 변동이 심하다. 말 그대로 부하가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은 정속도로 이렇게 돌다가 어이씨 뭐지 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관성 모멘트가 작다. 관성 모멘트가 작다. 관성 모멘트라는 거 물리학에서 되게 많이 나온 말인데,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지금 이 관성을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멈춰 있으면 멈추려고 하는 그 사체,
뭔가 회전하고 있으면 그 회전하려는 거 결국 관성 때문이잖아. 이게 작게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쭉 회전하려는 게 동기기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 결국 관성 모멘트가 작게 되면은 이 일정하게 쭉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그 모멘트가 적어진다. 그런 것을 말해. 그게 적어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망가지고, 그 다음에 조속기라는 게 있어. 조속기. 조속기? 또 조씨 집안이 나왔다. 앞서 오빠가 조씨 집안으로 조상기 얘기를 했잖아. 걔 친구야, 조속기는. 그럼 속도 조절하는 거야? 맞아. 이게 주파수와 속도가 같이 가려면은 조속기가 달려있어서 속도를 계속 조절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하니까 이 조절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래서 조속기가 예민할 때도 난조가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 자체 있잖아. 그 계좌가 우리가 회전하잖아, 동기기는. 여기에 고조파가 유기된 경우에도 있어. 그래서 아마도 그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전기자 권선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고조파가 감소된다, 막 그런 거 기억날까 모르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책이 되겠지. 결국 난조 현상의 원인이 이런 거란 걸 알았으면은 우리는 기술자잖아. 역시나 대책에 대한 강구가 필요해. 그래서 대책이 뭐가 있냐? 간단해. 부하 변동이 심하잖아. 부하 변동을 심하지 않게 하면 돼. 근데 현실적이지 못하지. 뭐 전기 사용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켜고 그러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제동권선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게 중요해. 제동권선이 뭔지 동의는 할까? 글쎄, 뭔가 제동이 브레이크 같은 거니까 좀 멈추게 약간 마찰 같은 걸 해주나?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뒤에 가면 이제 유도기라고 하는 데서 나와. 유도기, 특히 이제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슬립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지금은 그냥 듣고만 넘어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와. 슬립이라는 것을 생겼을 때 그 전기자의 회전 자기장에 의해 그 슬립 주파수의 전류가 여기에 이제 흐르게 되면은 이 자체가 그 난조 자체를 잡아주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제동 권선이라고 하면 외고,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어쨌든 제동 권선을 사용한다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 관성 모멘트가 작아서도 이렇게 난조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럼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야 돼.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통상 많이 하는 게 바로 플라이 휠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 플라이 휠 같은 경우는 오빠가 예전에도 잠깐 설명했었을 거야. 그 직류 전동기에서도 그 회전하는 부분 있잖아.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바퀴 같은 것을 딱 달아가지고 회전축 자체의 물체 회전 속도를 고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쓴다 하면서 뭐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결국 플라이 휠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조속기가 예민하댔잖아. 그럼 좀 조속기를 예민하지 못하게 해. 그냥 좀 조속기를 둔감하게. 그러니까 너무 속도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조금 러프하게 조속기를 좀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계좌의 고조파가 유기된다 그랬으면 이 고조파를 감소시키는 그때 전기자 권선법으로 단절권과 분포권이 있어. 그렇게 전기자를 쏴주는 것, 이런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원인과 대책, 특히 대책에서도 제동권선만큼은 뒤에서도 나오니까 좀 알아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발전기를 우리가 이것저것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이 발전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이제 동기 발전기 조금 끝나. 근데 이게 동기 발전기가 끝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발전기의 거의 모든 부분이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게, 알다시피 동기기의 90%는 발전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기기가 실질적으로 발전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유도 발전기라는 것을 잘 쓰지도 않지만은 뒤에 나와도 거의 이 발전기 이거와 크게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발전기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 그걸 5가지 조건을 알려줄게. 이런 것도 객관식으로 충분히 낼 수 있어. 다음 중 다른 것은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 단락비 기억나지? 단락비를 크게 해주는 게 좋아. 즉 철기계로 만들어주자 이거야. 그리고 기억날 거야. 동기 임피던스, 이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치? 아까 그 공식 기억나지? 음. 그리고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앞서 공부한 대책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 그러네. 그리고 조속기의 동작을 신속하게 한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조속기라는 게 속도를 조정한다 그랬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예민해서 난조가 생기게 돼서 좀 둔하게 하자 그랬잖아. 그거와는 좀 다르게 신속하게 한다는 거는 어쨌든 빨리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둔하게 하더라도 그런 동작 자체를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 둔하게 한다 해서 느릿하게 가갖고 둔하게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둔하게 하겠다면 재빨리 가서 둔하게 해주게. 신속하게 동작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는 이제 기사급에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속응 여자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뭐냐? 속응 여자 방식. 이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 같아서 어떻게 어렵게 느낄 수 있어. 속이라는 거는 결국 속도, 응이라는 거는 응답할 때,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빨라는 여자 방식을 사용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여자라는 게 결국은 계자 쪽을 만져가지고 자속을 쏴주는 거잖아. 근데 소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유기기전력을 빨리빨리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속응, 그러니까 빨리 응답할 수 있게 자속의 값을 어떻게든 빨리빨리 조절해서 기전력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발전기의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속응 여자 방식을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출력 자체 있잖아. 발전기에서 나오게 되는 출력, 이걸 올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발전기한테는 되게 좋아. 그래서 출력 공식 기억나나 모르겠다. 이게 아마 원통형 기억나지? 비돌극형 그 공식이거든. 이것을 증가시키는 것, 이렇게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읽어보고. 그래. 어쨌든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거, 그래. 발전기 안정도 향상 대책 같은 거는 좀 이제 받으면 되고, 여기에서 난조 현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동 권선, 그리고 자기 연자 현상, 이 페널티에 대해서 원인보다도 이 대책 있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두면 좋을 거야. 이런 거 봐두고, 그리고 뭐 알지? 그 파크주의, 주의 파크 플러스 알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공식인 수수전력, 동기화력, 그리고 모여순환전류 공식, 이런 거, 그리고 기전력 크기가 같아야 된다, 위상이 같아야 된다. 되게 오늘 공부한 게 많기는 한데 발전기 마지막이다 보니까 오빠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쨌든 여기까지 와줘서 되게 고맙고, 동기 전동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동기 전동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할게. 알았어.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